여러분, K-팝이랑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뭘까요? 서울이 세계를 사로잡기 위해 꺼내든 새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비밀병기 K-의료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울 관광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해법으로 떠오른 의료관광이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떤 사람들이 서울을 찾는지, 또 세계 최고가 되려면 어떤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지, 그 해결책과 엄청난 기회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아시아 관공시장에서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은요, 무려 3,100만 명이에요. 와, 2배가 넘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 관광산업, 특히 그 중심인 서울이 풀어야 할 숙제가 뭔지 딱 보입니다. 솔직히 그냥 쇼핑하고 궁궐 구경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광만으로는 이 격차를 확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말이죠. 서울에게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의료관광. 이게 바로 기존의 관광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와, 이 성장 속도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09년에 6만 명에 불과했던 의료 관광객이 10년 만인 2019년에는 약 50만 명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9년 단 한 해에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려 5조 5천억 원에 달하고요. 이걸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4만 4천 개나 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료 관광객 한 명이 쓰는 돈이 일반 관광객보다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바로 이 점을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술도 하나의 엄청난 문화 수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돈들이 왜 치료를 받으러 우리나라, 특히 서울까지 오는 걸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누군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의외죠.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가장 많이 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7.9%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에 차라리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세계적인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환자들 대부분이 비교적 젊고 특히 여성이 60%가 넘는다는 점이에요. 20대랑 30대를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게 그분들이 어떤 진료를 받으러 오는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나라별로 찾는 진료 과목이 확연히 달라요. 미국 환자들은 주로 내과나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러 오고요. 중국은 내과랑 피부과, 그리고 일본은요, 압도적으로 성형외과랑 피부과를 찾습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회는 정말 엄청난데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이 진짜 세계 최고의 의료 관광 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몇 개 있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K의료,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요. 환자들이 편하게 쉴 숙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걸 도와줄 코디네이터도 부족하고 환자들 피드백을 받아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시스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의료기술, 즉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인데 이걸 편안하게 경험하게 해줄 주변 인프라, 즉 소프트웨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빈틈들을 싹 메우고 우리 의료 관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죠. 핵심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들이 마음 놓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용 숙소를 만들자. 둘째, 입국부터 출국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전문가를 키워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경험을 꼼꼼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계속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자. 이겁니다. 이 메디텔이라는 전용 숙소가 일반 호텔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의료 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혹시 모른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해주고 회복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줍니다. 이건 환자나 같이 온 가족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겠죠.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통역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병원, 숙소,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탈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내 편이 되어주는 핵심적인 존재죠. 마지막으로 피드백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떠나기 전에 밥은 입에 맞았는지, 관광은 즐거웠는지, 불편한 건 없었는지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걸 바로바로 개선하는 거예요. 목표는 만족도 99%. 서울에 왔던 모든 환자가 돌아가서 한국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는 K의료의 홍보대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해결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세계 시장을 한번 보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왜 지금 이 순간이 서울에게 다시 오지 않을 골든타임인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성장세죠. 2020년에 100조 원 정도였던 시장이 10년 뒤에는 거의 600조 원 가까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전 세계 도시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종배 의원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서울이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도시로 남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환자 전용 숙소 같은 이런 중요한 인프라를 만들 때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길을 터줘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 그냥 맡겨두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기다려야 할까요? K의료의 미래가 어쩌면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